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있었어요. 지구과학 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생대 이후에 다룬 식인데 이게 보니까 수능 특강에서 다룬 그림이더라고요. 조금 그걸 알고 있느냐? 좀 되게 좀 지역적인 문제라서 약간 크게 막 환영하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알고 있느냐, 어떠한 내용을 외워서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7월 전국 연합에. 그래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봐서 조금 보편적인 수능을 묻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이후에 여러분 판게아에서 점점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대륙이 다시 이제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가에서 나 순으로 변했다라고 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 나로 변했는데 이 에팔레치아 산맥은 이 가 단계일 때 이미 생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팔레치아 산맥이 뭐고 언제 생겼는지. 조금 약간 아쉽죠. 알고 있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조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돼요. 디귿, 가와나 모두 인도 대륙. 여러분 인도 대륙을 찾아보면 요게 인도 대륙이에요. 이게 나중에 점차 북상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히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두 가와 나 그림을 보면은 모두 인도 대륙은 아직은 남반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평양판에 위치한 열점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열점인 걸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어. 그런 것도 좀 아쉽다. 자, A는 B보다 먼저 형성이 됐겠죠. 여기에서 이제 마그마가 막 분출이 돼요. 이미 생성된 이 열점에서 생성된 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 가기 때문에 A가 당연히 B보다 먼저 생성됐고 하와이 열도에서 B는 가장 최근에 형성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열점 여러분 무슨 마그마? 그렇죠? 현무, 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 바로 열점이기 때문에 이 C에는 당연히 현무암이 분포를 해야 맞겠죠. 자, 디귿. 방금 알아본 것처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태평양 판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 방향은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그렇죠. 북서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남동쪽이라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나는 사층리죠. 나는 점이층리. 사층리는 얕은 바다나 뭐 강물이 흐른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사막 같은 경우에 사층리가 생길 수 있고요. 점이층리는 언제 생기죠? 저탕류가 흐를 때. 여러분 저탕류는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대륙 근방에 대륙붕이 있고 대륙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라는 이 대륙 근방에 해저 지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미국 아직 덜 고화된 퇴적물들이 붕괴를 하면은 그때 막 이 흙탕물들이 해저 밑에서 흐르는 게 저탕류거든요. 그 저탕류들이 흐를 때 점이층리가 잘 생긴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A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제 뭐 바람이나 물이 흘렀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입자가 크기가 크고 무겁게 생긴 것들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무거우니까 빠르게 떨어지니까 퇴적이 되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라고 한 니은 보기는 딩동댕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나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일단 이 물이나 바람이 흐른 흔적이 나타나려면 그렇게 깊지 않아야 돼요. 왜? 물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생성된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층리는 좀 그다지 깊지 않은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나보다 얕은 곳이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측정했는데, 자 볼까요?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두껍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뭐 태평양, 대서양인데 조건을 줬어요. 뭐라고? 심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같다고. 자 그러면은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꺼우려면 그렇죠. 더 오래 쌓여야겠죠. A를 보도록 할게요. A는 단위가 같으니까 한 14 정도 되고요. B는 뭐 한 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B의 나이가 A보다 많다. 그러면 뭐가 더 오래 쌓였겠느냐? 그렇죠. B가 더 오래 쌓였다. 그러면 퇴적물의 두께는 A에서보다 B에서 두꺼워야 되는데 A에서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억은 땡. 자, 니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600km 지점의 수심 빼기 해령의 수심은 일단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600km의 수심은 이 깊이가 되겠죠. 이 깊이. 자, 그리고 해령에서의 수심은 이 깊이가 되겠죠. 이 깊이. 자, 그러면 그것을 빼면은 뺀 값은 요 깊이가 되는 겁니다. 이 깊이. 그렇겠죠. 자, 나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나에서 600km가 되는 수심 여기죠. 자, 그러면 해령의 수심 여기죠. 자, 거기에서 600에서 해령을 빼면은 요 깊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깊이와 이 깊이 중 당연히 누가 차이가 더 커요? 그렇죠. 나에서 더 크죠.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귿. 최근 3천만 년 동안 최근 어디가 더 빠르게 이동했냐, 확장을 했냐.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A랑 B를 쉽게 비교를 해봅시다. A는 (300km) 정도 이동했고 B도 300km 정도 이동했어요. 자, 이동거리가 같아요. 이동거리가 같은데 그 똑같은 이동거리를 얼마 만에 갔느냐. A는 약 14만에 B는 약 50만에 갔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갔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린 게 속력이 빠르겠죠. 속도가.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가가 더 빠르죠. 그래서 확장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조건 한번 체크하고요. 뭐 X에 자원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 이 모원소가 방사성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건을 준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 지역에서 최소한 4회 이상의 융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 융기 한 번 있으려면 여러분 부정합 한 번 있으면 되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합 한 번, 융기 한 번 있었겠죠. 그 다음 부정합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의 부정합. 그리고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심어져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까지 여러분 하면은 하나, 둘, 셋. 최소 4번의 융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융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4번은 융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융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 1회 지나면 50대 50, 반감기가 2회 지나면 그렇죠, 25대 75가 되죠. 근데 여기가 당연히 모원소 대 자원소, 모원소 대 자원소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얘네는 이 방사성 원소가 X로 같아요. 따라서 반감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절대 연령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절대 연령 구할 땐 반감기 곱하기 이 반감기의 횟수를 곱하면 그게 여러분 절대 연령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P의 절대 연령과 Q의 절대 연령을 한번 봅시다. 자, P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 반감 횟수예요. 분의, 자, Q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반감 횟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반감기가 위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P의 반감 횟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는 지금 보니까 반감기가 2번은 지났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확인했죠. 반감기 2번이면은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25 대 75라는 거. 자, 그런데 이 2번보다 조금 더 지났어. 그렇죠? 2번보다 조금 더 지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P를 여기 다시 써보면은 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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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번보다 더 지났으니까 반감기가, 반감 횟수가. 자, 그 다음 Q를 여기 이제 분모에 써보면 지금 방사성 원소 모원소가 52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1회가 채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1회가 채 되지 않았으니까 0.9 뭐 xxx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하면 요 값은 2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값은 알 수 없지만 2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자, 디귿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쌓인 걸 보면 A가 일단 먼저 쌓였겠죠. 여기 역전 안 됐으니까 A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 B. 역전 안 된 건 여러분 이 기저 여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위에, 부정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역전은 되지 않았어요. 자, 다시 가서 A 다음에 다들 관입이 되어 있으니까 B겠죠. 자, B 다음에 어디가 쌓였습니까? 자, B가 쌓인 다음에 요 R이 이렇게 여러분 관입해서 들어온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 다음 R.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합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퇴적된 게 C 다음에 여러분 여기 P가 이렇게 관입되어 왔죠? P. 그 다음에 요렇게 부정합이 있었겠고, 그 다음 D가 쌓이고 Q가 관입을 하면서 분출까지 됐네요. 이렇게 분출까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쌓인 순서인데 A, B, C, R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벌써 틀렸죠? 그래서 디귿은 땡.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자, 요것도 여러분 좀 외워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외우기 짜증나죠? 짜증날 수 있고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지질시대 이 설명에 대한 건 조금 암기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인데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게 이게 여러분 실루리아기죠.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육주어와 어류가 번성을 했던 게 여러분 대봉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석탄기고. 이것 정도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다, 가, 그 다음 석탄기, 석탄기라고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되죠? 나.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는 가나다 순이라고 했으니까 C는 일단 탈락. 나는 대봉기래요. 탈락. 그러면은 A가 맞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최초의 육상식물이래요. 그럼 육지로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육상식물이나 육상동물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오존층이 쫙 깔려서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7번. 자, 볼까요? 삼엽충 고생대, 방축충 고생대, 공룡발자국 중생대. 일단 이렇게 있네요. 역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은 응회암층이다. 고생대죠. 역전 없었으니까 얘 고생대죠. 얘 중생대죠. 그럼 중생대 뭐 아무튼 중생대 때 쌓였을 수 있고 뭐가 됐든 그 공룡 발자국 이후에 쌓인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은 요것이다. 근데 그것은 응회암층이다. 기억은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니은 B 지역의 이암층은 이암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야, 이거 틀리면 진짜 섭섭하죠. 고생대 역전도 안 됐는데 최소 고생대인데 중생대 때 생성이 되었다라고 아마 선택한 친구들은 일부러 틀린 친구들이겠죠. 일부러. 다음부터는 일부러는 그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세 지역의 모든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공룡 발자국이야, 발자국. 그럼 얘는 빼박 어디에 육성층. 자, 육지에서 생성된 것도 있는데 모든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거 땡입니다. 땡. 답은 기억. 1번. 자, 이것도 조금 별로 기쁜 마음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우리나라 주변이죠. 자, 근데 이렇게 22도, 24도, 25도, 26도 이렇게 수치들이 거의 20도 막 중반 후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름이겠습니까? 겨울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름이겠죠, 여름. 그래서 여름인 거를 아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겨울철에 관측한 것이다 라고 이제 대비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웠긴 한데 이 정도 온도를 보면은 여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겨울은 되게 추워요. 겨울은 막 7도 8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여름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땡. 여러분 A해역 보니까 여기 이근방이죠. 이근방. 자, 담수 유입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담수의 유입이 일어나면은 염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염분이 주변보다 작는지를 봐야 돼요. 작은지. 주변은 이렇게 32, 34 뭐 이러는데 A 부근은 이렇게 27, 26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요렇게 강물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표층 해수의 밀도가 커지려면은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자, 그런데 A 해역 볼까요? A 해역 보니까 수온 B보다 높습니다. 자, B 여기 염분 볼까요? 염분 어디가 더 높습니까? B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은 B에서 밀도는 더 크다. 그런데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고 했으니 디귿은 땡. 답은 2번. 자, 9번으로 갈까요? 자, 위성 영상입니다. 자,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적외 영상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하얗게 표현이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하얗게. 그래서 상층운이 흰색이고 하층운은 회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가시 영상은 밤에는 촬영이 안 돼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보이질 않아. 가시광선이니까. 자, 그걸 보고. 자,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가 높다. 그렇죠. 지금 온도는 적외 영상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바다보다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가 높다는 맞는 보기라고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위성 영상은 밤에 촬영한 것이다. 밤에 촬영하면은 요 가시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디귿,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B가 A보다 높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B는 흰색, A는 회색이죠? 그럼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흰색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고 상층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높이는 B가 A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땡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B가 지금 더 높다고 했는데 맞는 보기죠. 맞는 보기. B가 높다고 했으면서 틀렸다고 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가와 나는 겨울철 어느 날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 다음에 가순 이렇게 받았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 온대 저기압의 중심을 보면은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걸, 가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편서풍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A는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다. 맞고요. B는 정체전선이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체전선입니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기간 P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여러분 P지역, P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기압이 이 방향으로 지나갔죠. 온대 저기압이. 그럼 온대 저기압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은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다가 오른쪽을 쳐다보려면 요렇게. 무슨 방향입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P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 맞는 보기.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태풍이래요. 태풍 우리나라를 통과했대요. 자, 그러면은 태풍의 중심, 눈을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중심 부근이 통과를 했다고, 거의 빛이 지나갔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기온과 풍속이에요. 근데 태풍의 중심이 가까이 올수록 풍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중심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풍속은 증가했다가 멀어질수록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풍속이 되겠고, 남은 건 기온이겠죠 뭐.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는 기온이다. 맞네요. 자, 니은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수록, 여러분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기압이 증가한다. 왜?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놈이니까. 자, 그래서 중심 기압이 지금 봅시다. 35, 40, 45, 45, 50, 60, 70 계속 높아지는 것은 그렇죠.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동 속도는 이제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23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줄죠. 그러니까 약해질수록 이동 속도는 빠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자료 해석할 때 이게 정말 그때 상황마다 다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일정한 한순간만 맞는지 이걸 잘 여러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자, 그리고 관측소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풍향을 봐야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확대를 해봐서 그려보면 여기고요. 그 다음 점점 이렇게 변했죠. 그 다음 이렇게 변했죠. 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건 어디?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려면은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을 이렇게 쳐다봐야 이게 시계 방향이 되겠죠? 왼쪽을 쳐다보면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시계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 따라서 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표는 심층순환이다.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북극, 뭐 이렇게 적도, 뭐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해서 이제 이렇게 땅을 타고 내려가는 게 이게 남극 저충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북대서양. 이 그림 많이 봤죠? 심층수. 그리고 이 한 뭐 위도 한 60에서 70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남극 중층수. 이 그림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이 30도까지 이르는 거야. 북쪽으로 이동한다. 해저를 따라서 뭡니까? 그렇죠. 이게 남극 저충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심 1000m 부근, 이 1000m 부근이 이게 남극 중충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심 약 1500에서 40m, 4000m까지 해서 남이 60도까지 이동하는 게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네요. 이 그림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 여기 써 있었네요, 여기. 네, 여기 써 있었습니다. 자, 나는 남극 대륙 주변 이거에는 남극 저충수죠. 얘가 저충수. 자, 그리고 평균 염분은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 저충수고 나는 중충수인데 누가 밀도가 더 큽니까? 저충수가 밀도가 큰 가가 염분이 더 높죠. 평균 밀도는 가가 다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크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가장 밀도가 큰 게 남극 저충수잖아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렇죠? 이건 쉽게 여러분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2번 이쪽 그림만 안다면. 근데 이걸 이제 좀 해석하는 게 좀 골치가 아프죠. 저런 게 항상 쉬울 수만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걸 풀어보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 어쩔수록 짧습니까? 질량이 클수록 짧죠. 그런데 질량은 A가 B보다 크죠. A가 B보다 짧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절대 등급의 변화량. 절대 등급의 변화량 봅시다. A는 또 오면은 이 정도. B는 이 정도가 변화량이죠. 절대 등급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B가 더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간격을 보시면. 자, 여러분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이거 온도가 클수록 우리 CNO 순환에 의한 수소 핵융합의 효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약 한 1800만 켈빈 정도 되면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질량이 약 한 1.5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러면 이 생성량의 B는 당연히 A가 더 커야 돼요. 왜? A가 질량이 더 크니까.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죠. 왜? 뭘 보고 알아요? 그렇죠. 주계열성이니까.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주계열성이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이 온도는 중심의 온도예요. 중심에게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커. 다 근데 뭐 하나만? 그렇죠. 수명만 작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질량이 A가 B보다 큰데 A가 B보다 이 비율이 작다라고 한 건 틀려요. 왜냐면 이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이 그림도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일단 이런 조건들은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라서 뭐 그렇구나라고 보고 가면 돼요.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의 주기는 6만 년보다 짧다. 여러분, 이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주기는 약 4만 1000년 정도 돼요. 약 4만 1000년.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주기는 약 1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주기, 이 바뀌는 이 주기가 더 크죠. 그러면 갈라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주기가 더 큰 게 지금 이 주기가 더 길죠. 이 주기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점선이, 이게 점선이 되겠고 이게 이제 실선이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몰라도 알 수 있고 몰라도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내려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그런 문제예요. 자, 니은 A 시기에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거 하려면 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현재 남반구는요, 여름이 근일점이고 겨울에 원일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어쨌냐. 자, 일단 이거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재 북반구는요,
여름의 원일점이고 겨울의 근일점이에요. 어쨌냐면 자, 여름은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따뜻한데 이 근일점이 뭐예요? 태양하고 가까운 점. 다시 말해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돌죠. 그럼 태양하고 가까운 이 점이 근일점이고 이 점이 원일점이에요. 그럼 남반구의 여름은 이 근일점이고 남반구의 겨울은 이 원일점에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름이 근일점이고 겨울이 원일점일 때, 추울 때 더 멀리 있고 따뜻한 여름일 때 더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연교차가 크겠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근데 현재 남반구가 어떤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A시기 한번 볼게요. 지금 A시기의 지구 자전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한 번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질수록 연교차도 커집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여기는 이제 시간은 없고, 여러분 일단 그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양 쪽으로. 우리가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질수록 이 태양빛을 더 많이 받겠죠?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더 기울어질수록.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궁금하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경사각이 커질수록 연교차가 커지는데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모두 동일해요. 그럼 반대로 경사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남반구나 북반구에서 모두 연교차는 감소를 해요. 자, 요 두 개를 알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A시기에 자, 지금 현재 23.5도 정도죠. 자, 과거로 갔어요. 경사각 어떻습니까? 커졌어요. 자, A시기에 경사각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20률의 변화 볼까요? 지금 현재 20률이죠. 그런데 20률도 A시기 때 여기에요. 커졌어요. 20률도 커졌어요. 여러분 이걸 또 얘기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한 번에 안 하고 넘어가서. 자, 여러분 20률이 0이잖아요. 그럼 이 원이에요. 원은 뭐죠? 만약에 중심이 있으면은 거리가 다 똑같아. 어디든. 그러면은 근일점, 원일점이 없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 20률이 커져. 그러면 근일점은 더 가까이, 원일점은 더 멀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세요. 현재. 왜냐면 지금 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시면 남반구 여름은 근일점, 겨울은 원일점이에요. 근데 여름 때 더 가까이 가고 겨울 때 더 멀리 간대. 자, 그러면 A의 이 시기를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은 연교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A 시기의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라고 한 게 맞는 보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했어요. 자, 이 거리차. 그렇죠. 20율이 어디가 큰지 보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는 20율 여기고요. B는 여기죠. 자, 그래서 20율은 A가 크다. 따라서 거리의 차도 A가 더 크다. 그래서 다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이제 뭐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자, 평균 수온 편차를 나타냈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엘니뇨 라니냐 보면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를 엘니뇨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평소보다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높아졌어. 평소보다 높아졌어. 그럼 평년값을 빼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온도가 따뜻하죠. 여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B 시기가 엘니뇨, A 시기가 반대로 라니냐 시기라고 여러분들 알 줄 아셔야 돼요. 알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해졌으니 보도록 합시다. 자, 남적도 해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죠, 여러분? 남적도 해류 요 방향으로 흐르죠. 요 방향. 워커 순환이랑 무역풍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엘니뇨 언제 약해야겠어요? 엘니뇨 시기 때 약해야겠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약하다라고 했어. 그럼 틀린 말이 되겠네. 엘니뇨가 약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자, 적도 부분에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 뺀 것은 A가 B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 뭐 하나만 그릴게. 워커 순환. 자, 평소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평소 땐 이렇게 워커 순환, 적도 부근 이제 태평양 부근에 부는 워커 순환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워커 순환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 때는 라니냐 시기 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져서 이 라니냐 때는 워커 순환이 더 강해지죠. 더 엄청 강하다. 엄청 강해 보이죠, 여러분? 엄청 강해 보입니다. 이게 엄청 무역풍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하강하죠. 하강. 여기가 더 고기압, 기압이 더 높고 여기는 기압이 평소보다 더 낮아지게 돼요. 상승을 더 잘하잖아. 저기압에서 상승하죠. 고기압에서 하강하고. 그렇죠. 평소보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자, 그런데 엘니뇨 때는 또 약해져. 이게 약해지니까 가다 못해 뭐 중간에서 막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서태평양까지 못 가고 이런 약한 순환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 뭐 평소보다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기압만 보면 여기 약해졌기 때문에 기압이 평소보다 약해졌죠.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 차이.
자, 그러면 여기는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죠. 높아진 거에서 낮아진 거를 빼요. 기압이 높아진 거에서 낮아진 걸 빼고, 그리고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졌어. 그리고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빼야 되니까 낮은 거에서 높은 걸 빼면은 여러분 그 값이 더 작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더 커야죠. 더 강해진 기압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A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디귿.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왜 그래요? 라니냐는 지금 강해진 이 무역풍으로 이걸 지우고 라니냐는 이렇게 막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금 기울기가 급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수온 약층의 경사는 표층과 반대라는 거. 이게 여러분 수온 약층 경계. 엘니뇨는 어떨까요? 엘니뇨는 반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나올 거예요. 수온 약층.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그 깊이는 엘니뇨일 때가 더 깊다. 어디서? 동태평양 해역에서.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힌트가 뭐가 있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라는 게 여러분 힌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람다 맥스는 비례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게 표면 온도가 가장 높습니까? 그렇죠. A, B, C 순으로 A가 가장 높고 따라서 질량도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C 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주계열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 포도로 갑시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렇죠. 자, 여러분 광도. 여러분 광도도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아요. 자, 반지름. A가 C보다 작다. 땡이에요, 이거. 왜? 주계열성이니까.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자요.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저는 되게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17번 문제가. 자, 여러분 여기서 광도를 물어봤는데 광도 어떻게 구하죠?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 요렇게 구하죠. 자, 요렇게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일단 이 니은이 태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요게 태양이 돼야겠죠? 왜? 태양이 1이고 표면 온도가 1인데 그 1이고 1인 건 니은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태양 정해 놓고 갑시다. 정해졌어. 자, 그런데 니은과 디귿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을 비교를 하면은 광도는 같아요. 광도는 같아. 그러면 니은은 R 제곱 T의 4승이 태양의 광도를 나타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4파이와 시그마는 상수니까 제외를 할게요. 이게 1이야. 그런데 디귿은 R 제곱 T의 4승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봤더니 1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1이 나와야 돼. 그런데 표면 온도가 4배예요. 표면 온도가 4배여야 되면은 T에 여러분 4를 대입을 하면 여기는 1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똑같은 1이 나오려면 R은 더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만 비교를 해보면, 반지름만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반지름이 태양보다, 니은이 태양이죠. 디귿이 작아야 된다. 일단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니은과 리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리을을 보면은 광도는 얘가 이제 2배가 됐네요. 태양이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같냐면 표면 온도가 똑같이 1로 같아요. 표면 온도가 1로 같습니다. 그런데 광도는 2배가 됐어요. 온도가 같은데, 자, 뭐가 더 커야 광도가 더 커지겠습니까? 그렇죠. R이 높아질 때 리을이 광도가 이제 태양보다는 더 커진다. 따라서 반지름은 니은이 리을보다 작다. 자, 요거 하나 더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기역 비교를 해볼게요. 기역. 자, 얘는 0.01. 그런데 표면 온도는 같아요. 표면 온도는 1로 같아요. 그럼 표면 온도를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R 제곱만 보면은 R이 10분의 1이 되어야 0.01이 되겠죠, 광도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니은보다 기역이 반지름이 작다. 자, 그러면 볼까요? 니은보다 큰 것은 요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고 나머지 2개는 니은보다 작아야 해요. 자, 그래서 얘가 니은인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기역, 디귿을 비교해서 어떤 게 이제 기역, 디귿이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디귿. 기역은 기역은 광도가 0.01이죠. 아까 기역은 R이 10분의 1이었죠. 자, 그리고 디귿은 표면 온도가 T가 4배였죠. 지금 그냥 태양을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4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이 태양을 1이라고 치니까 이것을 생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크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광도가 0.01이 나와야 돼요. 디귿의 크기를 알아내면 되겠죠? L은 디귿은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기 위해서는 4에 4승을 해줘야 되고요. R에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약분을 해주면
4의 제곱분의 1이 R이 나오고 요 R은 16분의 1이 되겠죠. 태양의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보다 디귿의 반지름이 더 작아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큽니까? 기역이 B가 되겠고 디귿이 A가 되겠네요. 디귿이 A가 됩니다. 막상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어지럽게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좁은 데다 풀다 보니까 막 그냥 머리 막 순서 대중 없이 풀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만약에 궁금하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제가 해줄 수 있게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는 디귿이죠. 4 B는 기역이죠. 1 A가 B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아니죠. A가 디귿이니까 4 B가 기역이니까 1 A가 높죠. 그렇죠. A가 높죠. 이게 헷갈리게 해놨네요. 이게 아니 그냥 저만 헷갈렸네요. 자, 광도는 B는 기역이고 B는 기역인데 0.01 D는 리을인데 2 그러니까 B가 D보다 작네요. 맞네요. 자, 디귿 C는 주계열성이다. C는 태양이니까 주계열성이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블 법칙이죠. 자, 허블 법칙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250이다. 자, 가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여기 허블 상수를 물어보고가 있는데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요게 먼저 필요를 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400나노미터이다. 이런 게 있죠. 자, 보도록 합시다. 404.6 우리 저걸 풀기 위해서는 요거 해봐야겠죠. 404.6 빼기 400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 A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여기 나노미터의 단위는 서로 약분되니까 써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400분의 4.6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이거 일단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0, 3 그러면은 4.6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4, 1은 4, 6 4, 1은 4, 20 1.15와 3을 곱해주면 3.45 곱하기 1000 하면은 3450 km/s가 A의 후퇴 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이 후퇴 속도는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H가 허블 상수가 되겠죠. 지금 허블 상수를 물어본 보기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450 km/s는
뭔지 모르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가 50 메가파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허블 상수는 3450을 50으로 나눈 거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5, 6, 30. 자, 69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허블 상수는 7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가도 이제 구해내야 돼요.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가의 일단 후퇴 속도를 구해야겠죠. 가는 아까 방금 보니까 423 나노미터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건 B의 후퇴 속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400분의 2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단위 생략할게요. 0, 0, 3 23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75를 3을 곱해주면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17250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허블 상수 아까 69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있었죠.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줘서 나눠줍니다. 그럼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또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2, 9, 18, 22. 좀 지루하죠. 제가 계산이 느려서 미안합니다. 5, 9, 40. 딱 나오네요. 얼마가 나왔죠? 250 메가파섹이 나왔네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네, 가는 250이다. 그래서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또 귀찮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은하 지구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또 뭐 이런 게 나왔대요. 17,300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원래 구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17,300이래. 비슷하죠. 근데 얘가 후퇴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거리가 더 멀겠죠. 얘 지금 후퇴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왜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거리가 더 멀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눈대중으로 보면은 얘는 한 250 x 메가파섹 정도 될 거란 말이야. 250보단 클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서 B까지가 250입니다. 근데 우리가 A를 봤을 때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A에서 B를 봤을 때도 250보다 커. 그러니까 250은 그대로 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A는 아무튼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왜? 250, 뭐 250x니까 거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의 방향과 B의 방향,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은 어때요, 여러분? 거의 이 90도 가까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한 이 각도가 60도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그려서 알 줄 아냐? 그랬더니 틀려야 된다. 그러니까 18번이 조금 시간이 아마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손을 댄 친구들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19번. 이제 외계 행성인데 식현상까지 일어났대요.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커지면 A는 밝기인데 이 밝기는 얘가 가려서 되는 거죠. 가리는 거는 이 면적, 원의 면적. 그러면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반지름이 2배 커졌다면은 A 값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별이 있고 니은 볼게요. 별이 있고 식이 일어나려면 행성이 지구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T는 지금 보면 별이 정확하게 행성이 별의 가운데 있을 때는 여기일 거예요. 가운데. 근데 T는 보면 그거보다는 살짝 행성이 더 이쪽으로 갔죠. 행성이. 그러면 이제 행성은 이렇게 공전을 할 거고 이제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별은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할 거예요. 그럼 T 동안 중심별은 어떻게 지금 운동하죠? 지구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아니라 청색 편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겠죠? 답은 이제 이미 나왔고 일단 디귿 다시 한번 봅시다.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느리다. 자,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M1V1은 M2V2입니다. 자, 이게 별이면 이게 행성이면 별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속력은 작아요. 행성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속력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답은 디귿. 2번. 이제 우주론이죠. 보도록 합시다. 1A형 초신속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우주 모형은 B보다 A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고 알 수 있죠. A라는 거. 겉보기 등급을 보면 이 B보다 A가 더 어두워 보이죠? 왜?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더 멀리 있어서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더 가속 팽창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B보다 A가 맞고요. 지금 우리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Z는 이제 적색 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빠르게 더 멀어지느냐, 더 멀리 있어서 더 빠르게 멀어지냐. 우리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허블의 법칙 배워서 알 수 있죠. 0.8인 초신성의 거리 예측 값은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관측 값들 있죠.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다 관측 값들이에요. 관측 값. 그런데 그 관측 값과 이 A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기억, 니은 다 맞아야겠죠. 자,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우주 모형은 B이다.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이건 물질 밀도, 얘는 암흑 에너지 밀도인데 이 물질이라 하면
여기 암흑물질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4대 뭐 20, 뭐 3, 뭐 네, 뭐 75, 4도 0.04일 거예요 아마. 거의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수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떠나서 여기는 지금 물질만 있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없죠. 우리 암흑 에너지가 있어서 가속 팽창을 한다는 지금 최신의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죠. 그게 지금 A입니다. 그래서 모두 고려한 우주 모형은 B가 아니라 A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같이 풀어봤는데요. 뭐 좀 쉬운 문제들은 건너뛰고 아마 필요한 것만 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이제 계산하는 문제나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이번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풀 줄만 알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번에는 지엽적인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모평 수준으로 준비를 하면 지구과학원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